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고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서민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부의 기회 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차 우리 IMF하고 똑같은 사례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때와는 다른 구조인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입장도 다르고 맞이하는 시기 자체도 틀리고 또 앞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안 좋아졌던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기를 갈 수 있는 사업 자체도 틀려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 19년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가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경제 시스템이 모두 다 바뀌고 있고요. 금융의 시스템이며 화폐의 시스템이며 기술, 산업, 모든 국방, 모든 전체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구조가. 모든 축이 싹 바뀌는 거. 마찬가지로 자산의 축도, 부동산의 축도, 모든 소비의 패턴도 트렌드도 모든 것들도 다 바뀌고 가치에 대한 기준도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시대에서 질로 가는 시대로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양의 시대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이 바뀌는 그 엄청난 기회와 혼란이 같이 있는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다 공부해오고 준비해오신 분이겠죠, 당연히.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정말 다시는 그 부의 배열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이 4차 산업이 도입이 되고 이미 그 시대가 평준화, 보편화가 될 때에는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서민에게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산이라는 시장, 그러니까 소비, 모든 투자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는 수요가 그 시장을 창출해내는데요. 이제는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고 빌려 쓰는 임대 시대이다 보니까 렌트하는 시대다 보니까 소유의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아주 불변의 가치를 갖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욕구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 라고 제가 가장 쉬운 표현이면서 와닿는 표현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여서 그렇게 소유 시대가 끝나면서 부의 시대도 끝난다. 그래서 2020년도,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어떻게 준비하냐. 그 4차 산업에 소유할 가치가 없는 모든 상품에 투자 가치를 하지 말고 그때에도 유일하게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독보적인 자산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기나 환란 속엔 항상 실물 자산으로 간다라는 아주 투자의 원칙이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투자의 원칙, 혼란하고 위기 때 아직도 불안 상품에다가 고위험 상품에다가 주식이나 뭐 이런 쪽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락시장이 되면 반드시 반등하고 올라온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거기에 인생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왜? 투자 자체부터 반은 성공하고 갈 수 있는 안전자산, 초고 안전자산이 있고 인류가 탄생하는 기반의 원자재인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이 되는 이 원자재인 부동산의 땅이 있고 그 땅은 어떤 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조건을 갖고 성공하고 공실이 생길 수 없고 장사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입지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린자 땅, 황금 땅, 대박 땅이라고 하는 그 입지의 땅을 선점했을 때에는 저 때만 편하게 사는 게 대대손손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4차 산업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기회 시대의 저일자리 저경기에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장사해서 돈 벌겠다라고 해서 은퇴하시면서 무슨 사업을 연구하시고 장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수의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시장이 저경기 시대라는 얘기와 저금리 시대라는 얘기, 저소득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소비를 안 해요. 그 시장에서 나는 살아남겠다고, 나는 될 거라고, 이거는 탁월하다고, 이거는 특별하다라고 하시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절대적인 상품 외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요. 흔하디 흔한 사업, 남들이 다 하고 있고 다 아는 사업들을 내가 해서 성공한다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거기에 왜 내가 평생 벌어온 그 노후 자금을 갖다 투자를 하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이렇게 싹 없애버리는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냐는 거죠. 똑같은 자금으로 땅을 사서 임대 수입을 하게 되면 되는데 물론 땅이 그 대한민국 전체 땅 중에서 0.02%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땅들이 있죠. 입지 조건들이. 근데 그게 수도권에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예타면제 통과시킬 때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면제를 통과를 못해서 그 이유가 뭐냐? 정책이 전국을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먼저 개발이 덜 된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 먼저 예타면제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는데 아직도 되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권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 2023년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시장에서는 계속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밀집되어 있는 그 업무, 산업들이나 일이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보시게 되면 그때 반도체 사업이 호황기 사업이었을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집가 상승이나 집값들이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시장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강남은 정말 역대 최고의 집값이나 땅값들이 빠졌던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호황기했던 반도체 쪽으로 2018년도, 19년도에는 호황을 누렸죠. 울산 쪽이 그랬죠. 자동차나 조선소 사업들 그쪽이 막 그 산업이 호황기일 때는 그쪽 지역에 그 사업이 있는 지역이 호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무형의 상품이지만 엄청난 속도로 빨리 커가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유니콘 기업이나 데카콘 기업들
이런 서비스 사업이 4차 산업의 핵심 전진기가 새만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업의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2050년도, 30년도, 죄송합니다. 2025년도, 30년도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핫한 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팔 때는 그게 하향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먼저 가서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그 기다린 만큼의 부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경제의 판이 바뀌어버려요. 이 판이 바뀌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지금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라 새만금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새만금에 모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도 아닌 수도도 서울도 아닌 새만금에 모두 밀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렇게 4차 산업의 핵심 요충지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물류의 인프라며 모든 조건을 싹 갖추고 있다는 면적부터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기반 인프라들을 모든 토양의 모든 조건을 싹 갖추고 있는 게 새만금이기 때문이에요. 구형 도시를 새로 다 만들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새만금의 그 규모가 최적지, 그 면적이 최적지와 물류의 최적 인프라 조건을 갖고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새만금이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혼란 위기, 전문가들도 하루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죠. 자, 달러 얘기하시는 거고 금 얘기하는 이거는 성향이 두 개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달러와 금은 어차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 원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조금씩 더 많이 주는 P2P나 여러 가지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5% 주면 뭐하고 7% 주면 뭐 하나요? 우리가 너무 화폐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서 반이 될지 3분의 1의 가치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부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나라가 푸는 상태이거든요. 베네수엘라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길거리에 던져놔도 누가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백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고 있는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책 비용으로 쓰겠다고 많은 돈을 만들어내서 빚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낼 만큼 돈은 우리 원하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위급 자금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현금보다는 달러나 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죠. 왜? 원화보다는 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현금화는 바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분류를 시켜놔야 돼요. 유동 자금으로 위급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 자금을 달러나 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건데 금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금보다는 달러가 낫다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위급상 현금을 대처해서 현금 원화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현금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보다는 금이나 달러로 갖고 있어서 현금을 바로 시켜갖고 쓰는 게 그나마 현금 가치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투자 상품은 절대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배수익을 내는데 나는 그냥 현금 유지할 정도 뿐인 거거든요. 근데 현금은 그만 또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 달달이 150, 200씩 적금을 하고 계세요. 그 달달이 150, 200을 적금을 했다고 했을 때 결과하고 내가 역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100에서 200씩 원금이자를 갚아나간다고 했을 때요.
이 두 개의 자산 가치는 완전 다르죠. 화폐에 적금을 둔 상황하고요. 이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원금이자 100만 원, 200만 원을 갚아나갔을 때요. 땅을 갖고 있고 그 어떤 땅을 갖고 있냐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의 0.2%밖에 없는 0.1%밖에 없는 아주 앞으로 가장 핫하고 최고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상권이 움직이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그것도 4천 사람 핵심 요충 산업만 초 밀집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핫한 지역. 1위를 탈환하면 절대 뺏길 수 없는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완전 우리가 흔히 금수저로 물고 온 땅이 있어요. 뭘 해도 되는 땅. 뭘 해도 여기는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땅. 뭘 해도 공실이 없는 땅. 그런 입지에 갖고 있는 땅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흔하대 흔한 땅 저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런 위기나 혼란기에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아주 기본 상식이죠. 투자에.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이거를 또 역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가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좋을 때라고 봄, 여름 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전 세계가 좋을 때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겨울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투자를 잘못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시점에 내 인생 갖고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하게 가냐는 거. 그것도 퍼센트 수입에 목숨을 거냐는 거죠. 배수익이 나면서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걸로 임대 수입으로 내가 또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영원하게 불변의 가치로 나의 인생을 영원히 불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시로 변동하고 세력들이 조작하는 시장에 갖고 있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죠. 왜? 내가 주력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분석을 한다고 맞냐? 아니에요. 그냥 판을 조작하는 사람들 판을 만들면 이유 없이 꺼졌다가 이유 없이 올랐다가 왜 그런지 몰라요. 시장 그냥 경제 원리상 오를 일이 없는데 오른다라는 거죠. 조작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시장을 굳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공, 투자하면 그냥 성공인 게 바로 땅 투자예요. 왜 그러냐? 자, 저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 상품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전문가들은 나눕니다. 거기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크게 보면 오피스텔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오피스텔 시장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 적용기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유형의 상품들은 부동산 만들어진 상품은 일단 감가상각이 바로 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에서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글쎄요. 투자 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 관리,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상품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재구매가 매주, 매일, 매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절대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거나 성공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것 선에서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리스크를 안고 출발을 하는 거죠. 안 되는 사업을 나는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시작을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상가시장이에요. 상가시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주거시장. 그리고 네 번째는 편의점. 그리고 5번째 시장은 땅이에요. 이렇게 크게 부동산 유형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형성된 공간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와 관리지 개인 투자가들은 큰 상관이 이제 분양에 대한 것들은 그 전 사업은 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거요. 주택, 주거. 그럼 주거지는 일단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또 주거지일 수도 아니죠.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거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들이 이미 포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잖아요. 새로 신축하는 시장들이 있지만 결론은 거품 시장인데 그게 조건이 수요가 계속 맞춰줘야 새 것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그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가 공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분양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아서 거기에 살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선제부터 봐보세요. 그래서 주거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도 주거도 솔직히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산이 되는 시기에 끝났다라는 거죠. 오피스텔도.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상가예요. 상가들은 크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크게 규모라면은 이제 쇼핑몰이고요. 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그 다음에 박스형 대형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월마트 이런 마트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하는 것이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상가, 편의점이죠. 편의점. 이렇게 있는 데에서 지금 되는 게 뭐예요? 편의점 말고는 전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쇼핑몰은 되죠, 당연히.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지만 이 상가의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같이 겸하는 걸 하지만 오프라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존보의 상가들이 안 되고 온라인 시장들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편의점은 24시간 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바로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현재 근데 편의점 시장도 지금 되게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나 상가 시장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시장이 싹 바뀌면서 온라인 쪽으로 싹 가기 때문에 유존포 사업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진작부터 나왔던 사업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그거는 일리가 되지만 아직은 먼 얘기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다가온 거예요. 그냥 4차 산업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다가와 버리니까 이제 그냥 멘붕 상황에서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이렇게 상황에 이게 지금 쓰나미를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유형의 상품의 부동산을 투자할 게 없어요. 왜? 소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니고요.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럼 뭐냐? 불변의 가치와 인류가 탄생한 기본의 원자재인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라의 땅을 소유해야 돼. 그게 대한민국의 또 하나라는 게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것이 새만금이라는 거죠. 경제 수도의 4차 미래의 산업의 수요의 소비의 수입의 모든 근원이 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초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새만금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경제 수도를 대한민국에 만들게.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국외, 그 주변에 100만 도시가 52개가 있어요. 그 도시에 15억 인구의 그 인프라를 보고 새만금 입지, 새만금이어야 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이기 때문에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거점의 핵심 도시, 아시아권의 경제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고 물류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가 있는 글로벌 사업의 거점 위치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새만금 입지이기 때문이지 새만금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새만금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경제 수도도 될 수 있고
아시아권의 경제의 거점 핵심 도시가 될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 모든 국제 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새만금이 입지에 새만금 그 위치에 입지에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지금 제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일단 돈 되는 땅, 건물 짓는 땅 따갖고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땅 투자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공이에요. 근데 이 성공인데 어떤 땅을 사냐는 차이는 있죠.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잘못된 땅 상을 타도 한값이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땅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농사 짓는 땅 사지 마시고 전원주택 짓는 땅 사지 마시고 그냥 도시 중심권의 번화가에 빌딩이 들어가는 땅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땅만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바뀌는 거고 이 빌딩에 있는 입지가요.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입지, 공실이 생길 수 없는 입지, 상가와 업무와 주거가 초밀집이 될 수 있는 입지의 땅을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입지 분석을 해서 지금은 허가 볼판에 아무것도 없지만 도시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는 허가를 이미 해놨어요. 이 축으로 먼저 개발할게. 1순위 여기, 2순위 여기, 3순위 여기 할게. 이미 허가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건 저는 그런 땅만 전문으로 하고 그런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투자해서 2년, 3년 만에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세상에 투자 잘해갖고요. 돈 걱정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끝내고 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동하고 하는 그 일, 그 주식 같은 거 금융 쪽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저는요 부동산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3년 공부하면 30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평생 공부 막 치열하게 당연히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건 좋아해요, 원래. 하지만 이거를 막 생존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정치, 경제, 금리, 역사, 이 기술의 축, 산업의 축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아는 게 다 기회예요. 아니까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든 게 두렵고 걱정만 되겠지. 너무 확실하고 안전한 게 땅이에요, 여러분들. 2020년도 혼란하고 위기인 만큼 그 위기가 큰 만큼 더더욱더 안전하고 확실한 데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땅 말고 여러분 인생 구할 수 있는 서민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고 정말 최요충지 상권이 변하지 않고 정말 공시 걱정 없이 세상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서울처럼 강남처럼 상권이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면 위험해서 더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위치, 미래의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새만금에 0.02%밖에 없는 그 한정되고 귀하고 귀한 만큼 여러분들 인생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면서 돈 되는 땅은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땅 안 사봤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땅 정말 많습니다. 3년 전에 안 파는 이유는요, 내가 팔려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따라 틀리죠. 저는 임대 수입 때문에 땅을 사는 거지 사고 팔고 그걸 평생 하려고 저는 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 사면서 성공하는 투자는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반을 성공하고 시작하는 건 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나라 0.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되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경제도시의 핵심 지역, 요충지, 변화의 핵심 요충지의 땅을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소액을 갖고 있는 분이 단독 필지에 단독 소액내기로 살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 비싸게 사고 더 안 좋은 조건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빠른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런 싸게 산 만큼 가장 많이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땅하게 여러분의 조건을 맞춰야지 여러분에게 땅을 맞추시면 안 돼요. 왜? 그 땅은 그 자리 그 위치 그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라는 거, 대대손손의 인생을 지키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